등비급수의 활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소수와 등비급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순환소수는 반드시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유는 순환소수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에는 등비급수에 의한 방법과 공식에 의한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식에 의한 방법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 순환소수를 쭉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0.2 더하기, 얘가 이제 0.222 이렇게 하는 거죠. 0.2 더하기 0.02 더하기 0.002 더하기 0.0002, 얘를 분수로 바꿨어요. 10분의 2, 100분의 2, 1000분의 2, 만분의 2. 요게 첫 번째 항이고요. 공비가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분모분자에 10을 곱해주면 10 빼기 1분의 2. 그래서 9분의 2. 이렇게 된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에 의한 방법은 분모에 쓰는 것은 소수점 밑에 순환하는 숫자의 개수, A에서 B까지 3개가 반복하고 있으니까 반복하는 개수만큼 9의 개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BC가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하지 않는 거는 0을 씁니다. 반복하는 게 2개 있기 때문에 99. 그 다음에 여기는 C만 반복이 되는 거죠. C만 반복이니까 반복하지 않는 거 A하고 B는 반복하지 않는 게 2개라서 0 2개, 반복하는 거 하나, 9 하나. 자, 요거 분해. 자, 여기는 A, B, C라고 썼는데 요 전체 숫자에서 반복하지 않는 걸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쓰려고 하면은 A, B, C가 아니라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예요. 그죠? 요 숫자에서 0을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전체 숫자 A, B, C에서 반복하지 않는 거 0A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거죠. 그죠? 그냥 A. 여기서 A, B, C는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다. 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전체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에서 요거 빼는 겁니다. 그래서 요 A, B는 10A 더하기 B를 뜻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복하는 거 3개, 9 3개, 전체 345. 반복하는 거 2개, 9 2개, 반복하지 않는 거 하나, 0 하나. 전체 345에서 3을 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 하나, 0 2개. 전체 345에서 요거 34를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반복하는 거 3개, 9 3개, 반복하지 않는 거 하나. 전체 3567에서 반복하지 않는 거 3, 03을 우리는 3이라고 쓰죠. 그죠? 3을 빼주면 된다 하는 이러한 방법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는 도형과 등비급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등비급수를 이용을 하려면은 동일한 모양이 한없이 반복이 됩니다. 한없이 반복이 되는 도형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겠고요. 우선 동일한 모양이 한없이 반복이 된다. 이 동일한 모양이 작아져야 됩니다. 작아지면서 반복입니다. 만약에 커지면서 반복을 하면은요, 걔는 이제 발산하게 됩니다. 등비급수가 발산하게 되고요.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한다. 등비급수의 합이 1-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되는데, 보통 첫째 항은 그냥 우리가 구합니다. 구하고요. 공비를 구할 때는요, 보통 닮음을 이용해서 닮은 B를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A 대 B 닮음이다. 그러면은 요걸 A로 나눠주면 1 대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닮은 B로 인해 생긴 공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A가 더 큽니다. A가 더 큽니다.
자, 여기 밑에 예를 보시면요. 한 변의 길이가 2짜리 정사각형을 4등분 하고요. 그 중에 하나 색칠하고 남은 정사각형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죠. 근데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할 때 색칠한 모든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항은 구합니다. 자, 여기가 1이니까 첫 번째 항은 1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항을 또 구하기도 쉽기 때문에 그냥 두 번째 항 구할게요. 그러면은 요 길이가 1이니까 요 길이는 다시 반절짜른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넓이는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비가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려지는데 작게 그려지면은 무조건 등비수열입니다. 그래서 공비가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1 공비분의 첫째 항 분모분자에 4 곱해주니까 4 빼기 1분의 4 해서 3분의 4.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모든 정사각형의 넓이는 3분의 4가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는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필수 예제 9번입니다.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다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시오. 자, 공식으로 해주면은 소수점 밑에 순환하는 거 2개, 9 2개, 51에서 순환하지 않는 거 0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99분의 51이 되고 3으로 약분해서 33분의 17 여기까지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순환하는 거 2개, 순환하지 않는 거 하나 해서 628에서 6을 빼준다. 그러니까 990분의 622가 되고, 자, 2로 먼저 나누니까 248, 298, 250 분의 2, 3은 6, 11 여기까지 되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더 나눌 수 있는 게 없죠. 여기서 끝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를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구해 볼게요. 0.51 반복하는 거는 0.51, 51, 51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0.51 더하기 0.0051 더하기 0.000051 이런 식으로 더해지게 되겠고, 요게 이제 100분의 51, 요게 10,000분의 51, 그 다음에 요게 100만 분의 51, 둘레 여섯,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첫째 항이 100분의 51이고 공비가 100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1 공비 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되고, 분모분자에 100을 곱해주니까 100 빼기 1 분의 5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해주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0.628 반복하는 거는 0.6 더하기 0.028 더하기 0.00028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복하는 게 0.6은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요게 이제 1000분의 28 더하기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만 분의 28 요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째 항이 1000분의 28이고 공비가 요게 100분의 1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1 공비분의 첫째 항 1000분의 28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0.6 더하기 분모 분자에 1000을 곱해줍니다. 그럼 1000 빼기 10이니까 990 분의 28. 요거 이제 통분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990분의 62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고요. 약분해서 여기까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등비급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풀이 과정을 쓰지 않는 이상 굳이 이렇게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일은 없겠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공식을 이용해서 그냥 답만 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등비급수를 구하는 방법, 이러한 내용은 그래도 조금 알아두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두시고요. 자, 밑에 확인 체크 한번 같이 풀어주세요. 자, 정리 다 되셨으면 밑에 확인 체크 51번 보도록 하죠.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다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시오. 바로 공식으로 쓸게요. 순환하는 거 2개, 9 2개, 전체 14에서 0을 빼. 그러면은 끝났네요. 99분의 14 이렇게 되겠고요. 자, 소수점 아래 순환하는 거 하나, 순환하지 않는 거 하나. 전체 123에서 순환하지 않는 거 12를 뺀다. 그러니까 90분의 111 되네요. 3으로 나누면은 30분의 3, 3은 9, 3, 7에 21. 30분의 37 여기까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환하는 거 2개, 순환하지 않는 거 하나. 1321에서 13을 빼는 거죠. 그래서 990분의 7, 8, 0, 3,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6으로 나눌게요. 6으로 나누면은 6, 1은 6, 6, 3, 6, 1은 6, 39, 6, 6에 36, 6, 5, 30, 6, 2, 12, 6, 1은 6, 6, 8에 4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65분의 21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첫째 항이 0.44444 그러면 분수로 바꾸니까 요게 이제 9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0.00555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는 90분의 5가 됩니다. 90분의 5가 되는 거니까 약분을 해주면은 요게 네 번째 항이래요. 4항 요게 첫째 항 약분을 해주니까 5, 1은 5, 5, 8에 40 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첫째 항에다가 공비가 하나, 둘, 세 개 곱해지는 거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있으면은 하나, 둘, 세 번 곱해진 공비 세제곱이 네 번째 항 18분의 1이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고요. 자, 4분의 9를 양변에 곱해주니까 R 세제곱은 9는 약분돼서 8분의 1이 될 것이고 따라서 공비가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은 등비급수의 합이니까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이 9분의 4 이렇게 되겠죠.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주면 2 빼기 1분의 9분의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분수 99분의 11을 순환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의 숫자를 an이라고 하자.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99분의 12는 요 반복하는 게 두 개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0.121212 이렇게 가는 거니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여섯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써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3의 1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2제곱분의 2 더하기 3의 세제곱분의 1 3의 4제곱분의 2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데 자, 그럼 분자가 1인 애들끼리 더해주면 1 마이너스 공비가 3의 제곱분의 1, 9분의 1이 공비가 되겠죠. 첫째 항이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2인 애들끼리 더해주면은 공비가 9분의 1, 3의 제곱분의 1이고요.
첫째 항이 9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첫 번째 거 분모 분자에 9를 곱해주면은 9 빼기 1분의 3.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분모 분자에 9를 곱해주니까 9 빼기 1분의 2. 그래서 8분의 5.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세 문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다 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필수예제 10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자연수 n에 대하여 점 Pn이 OP1이 1, 요 길이가 1, 그 다음에 P1, P2가 2분의 1, P2, P3가 4분의 1. 지금 2분의 1씩 줄어들어가면서 길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점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 x, y에 대하여 x 더하기 y. 얘는 두 개를 다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x부터 구합시다. x는 우선은 요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요렇게 갔다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갑니다. 그죠? 자, 요 길이가 2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30도 90도 여기가 60도죠? 그러면은 2대 1 대 루트 3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길이가 2분의 요 길이 1이죠. 요 OP1 1이라고 그랬습니다. 1. 그러면 2대 1 대 루트 3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30도 90도 60도 2대 1 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4분의 1 여기가 4분의 루트 3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비급수라는 게 파악이 됐으면은 자 x는 오른쪽으로 2분의 루트 3 왼쪽으로 4분의 루트 3 오른쪽으로 얼마 왼쪽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등비급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게 등비수열에 합의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가 2분의 1이에요. 첫째 항이 2분의 루트 3.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주면은 2 빼기 1분의 루트 3. 그래서 루트 3에 가까워진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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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더해지는 거죠. 맨 처음에 2분의 1만큼 올라갔다가 그 다음 4분의 1만큼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공비가 2분의 1 첫째 항이 2분의 1 그래서 요거는 1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공비가 2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요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주면은 여기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는 3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y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루트 3 더하기 1 요게 바로 x 더하기 y의 값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밑에 확인 체크 한번 풀어주시죠. 자, 다 되셨으면은 밑에 확인 체크 54번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점 Pn이 자, OP1의 길이가 1, P1, P2의 길이가 2분의 1, 그 다음에는 P2, P3는 2분의 1에 다시 2분의 1에서 4분의 1, 다시 2분의 1에서 8분의 1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P점의 X좌표는 맨 처음에 1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가 올라가는 건 X좌표랑 상관이 없죠. 2분의 1만큼 올라갔는데 얘는 상관없고 왼쪽으로 4분의 1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4분의 1 내려가는 건 상관이 없고 오른쪽으로 얘가 8분의 1, 그 다음에 16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분모 분자에 4를 곱해주니까 4 더하기 1분의 4 해서 5분의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좌표. y좌표는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올라가는데 2분의 1. 그 다음에 내려오는데
마이너스 8분의 1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이 2분의 1이네요. 분모분자에 4를 곱해주니까 4 더하기 1분의 2. 그래서 5분의 2. 즉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는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는 5분의 4, 5분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필수예제 11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각 XO, Y가 30도, OP의 길이가 2, 여기 60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 1 되고 여기 루트 3 돼요. 그 다음에 여기 P1에서 수선 내리고 다시 수선 내리고 수선 내리고 수선 내리고 이것들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선 맨 처음에 P1은 1입니다. 그 다음에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2분의 1 되고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1, P2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2대 여기가 이제 60도가 되는 거니까 2대 1대 루트 3 그러면은 여기가 4분의 루트 3,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2대 1대 루트 3 그러면은 여기가 4분의 3이니까 2대 1, 8분의 3, 8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가네요. 8분의 3 루트 3.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더해지면은 요게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죠. 공비가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여기서 2분의 루트 3 곱해주면 나오고 2분의 루트 3 곱해주면 다시 나오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분모분자에 2를 곱해주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유리와 2 플러스 루트 3분의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해주니까 4 빼기 3 1분의 2의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밑에 확인 체크 한번 풀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이제 확인 체크 55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둘레의 길이가 4인 삼각형 A1이 있습니다.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 A2 그 다음에 다시 중점 만드는 계속 반복해서 되고 있으니까 얘는 등비수열입니다. 그죠? 걔네들의 반복해서 만들어진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합이에요. 첫 번째는 둘레의 길이가 4라고 그랬죠. 자, 요 길이를 A라고 하고요. 요 길이를 B라고 하고요. 요 길이를 C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중점을 연결을 해주면은 평행하고 요 길이의 절반 2분의 1 A가 되고 다시 중점 연결하면 평행되고 길이의 절반 되고 다시 중점 연결하면은 평행하고 길이가 절반이 된다. 요걸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A2의 둘레의 길이는 첫 번째 둘레의 길이의 절반인 2가 되겠죠. 그죠? 세 번째는 뭐 보나마나 다시 중점 연결했으니까 절반인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비가 2분의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분모분자에 2를 곱해주면은 2 마이너스 1분의 8 그래서 둘레의 길이의 합은 8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필수예제 12번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A1 정삼각형 A1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A2 이와 같은 과정을 한없이 반복한다. 자, 맨 처음에는 여기 그림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조금 판단을 하셔야 돼요. 원이 있어요. 이 원에 정삼각형을 그렸어요. 이게 A1이래요.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이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또 그리고요. 내접하는 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A2래요. 계속 반복해서 그려져요. 한없이 반복한다 했으니까 이때 AN, 정삼각형 AN에 내접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AN 플러스 1, 이때 정삼각형 AN의 넓이를 AN이라고 하자. 이때 얘를 구하여라. 그럼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N까지 구하고 계속 더하는 급수가 되는데, 같은 과정이 계속 반복돼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등비급수예요. 등비급수가 되고, 이 등비급수는 1-공비분의 첫째 항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항은 우리가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첫째 항은 무엇이냐?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이러한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삼각형에서 우리는 이 반지름의 길이만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첫째 항부터 구해 보도록 해요. 첫째 항 구하면은 여기가 1이고 요 삼각형만 그릴게요. 삼각형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도 1이에요. 그죠? 여기가 1이고 정삼각형은요,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다 일치하는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각도 2등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2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수직을 내리면은 이 수직 2등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30도가 됐다는 얘기죠. 얘가 90도니까 이쪽은 60도예요. 그래서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1이니까 요 높이는 2분의 1이고 여기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요 한 변의 길이는 루트 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부터 기억해 뒀던 공식이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 h는 2분의 루트 3 a가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이니까 요 a에다가 루트 3을 넣어주면은 이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a1은 4분의 루트 3의 루트 3의 제곱 그래서 4분의 3 루트 3, 요게 첫째 항이에요. 얘가 이제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찾을 건데, 자, 두 번째 항은요, 얘보다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작은 숫자가 나오겠죠. 즉 계산이 조금 더 더러운 숫자가 나오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건데, 자, 우리는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요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요 길이가 2분의 1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럼 두 번째 원은, 첫 번째 원은 반지름이 1이었고요. 두 번째 원은 반지름이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 대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1대 2분의 1이 됐으니까 이 내접하고 있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도 1대 2분의 1이라는 닮은 비를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을 계속 똑같이 그리기 때문에 그렇죠. 반복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넓이를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죠? 넓이를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닮은 비가 1대 2분의 1이면 넓이 비는 제곱비예요. 1제곱 대 2분의 1의 제곱. 그럼 넓이 비는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얘가 공비가 됩니다. 그래서 요 R 자리에는 4분의 1을 써줄 거예요. 그래서 1-공비분의 첫째 항 4분의 3 루트 3.
분모 분자에 4를 곱해 줄게요. 4 마이너스 1분의 3 루트 3이 될 것이고요. 루트 3으로 나눠지니까 루트 3. 그래서 이 급수의 값은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닮은비를 이용한 공비 찾는 법. 닮은비가 나왔으면 넓이비는 제곱비가 된다. 그럼 넓이비에 대한 공비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요것들을 알아두고 있는 게 좋아요. A1을 구하고 A2는 여기서 이제 구해보면은 4분의 1배가 되는 거니까 16분의 3루트 3이 나올 거예요. 여기다 4분의 1이 곱해진. 요거 구하는 게 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더 작아져서요. 그러니까 첫째 양, 둘째 양 구하는 것보다 첫째 양은 반드시 구해야 되고요. 공비를 찾는데 닮은 비를 이용해서 찾겠다라는 것이고요. 첫째 양이 구하는 게 당연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등비급수는 어려운 문제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밑에 확인 체크 한번 풀어주시죠. 자, 정리 다 되셨으면은 밑에 확인 체크 56번 같이 보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C1에 대하여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M1, 정사각형 M1에 내접하는 원을 C2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M2와 하자. 이와 같은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 원 CN의 넓이에서 M1의 넓이를 뺀 값을 SN이라고 하자. 그 SN을 계속 더해라. 이거 계속 반복하면서 작아지고 있죠. 등비급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첫 번째 거는 구하셔야 됩니다. 자,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에서 이렇게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뺀 요 부분이 S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의 넓이 반지름이 1이니까 S1은 파이 R 제곱 빼기 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할 거예요. 근데 요 중심에서 여기까지가 1이 되는 거죠. 근데 정사각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요렇게 대각선 그으면은 얘가 90도인 대각선이 2등분되고 대각선이 90도로 이렇게 만나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1대 1대 루트 2 이러한 비율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짜리인 정사각형이 될 것이고, 따라서 넓이는 2 요것을 빼주면은 S1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S2를 구하려고 요 내접하고 있는 이 정사각형에 내접하고 있는 C2를 그렸어요. 이때 요 반지름의 길이가 요 직사각형 길이의 절반이 되는 거죠. 이 직사각형이 이 정사각형 길이의 한 변의 길이가 요 원의 지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지름은 2분의 루트 2가 돼요.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이 1이었는데 그 다음 원은 2분의 루트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닮은 비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넓이를 보는 겁니다. 넓이의 비는 제곱비죠. 1제곱 대 2분의 루트 2의 제곱 4분의 2, 즉 1대 2분의 1, 요게 이제 넓이비가 될 것이고, 넓이는 2분의 1 되는 거니까 요 2분의 1이 이제 공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양 파이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주니까 2 빼기 1분의 2배의 파이 마이너스 2. 그래서 2의 파이 마이너스 2. 요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급수의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2차 함수 fx는 x제곱의 그래프에서 x축의 위에서 x1이 1입니다. 그리고 3분의 2. 그럼 여기가 3분의 1이죠? 그리고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넓이가 A1이 될 건데 얘가 이제 3분의 1 곱하기 1 해가지고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x2가 3분의 2고 여기가 9분의 4래요. 9분의 4래요. 그러면은 얘는 3분의 1에서 9분의 4를 빼는 거죠. 얘가 이제 9분의 6입니다. 그러니까 9분의 6에서 9분의 4를 빼니까 요 길이가 이제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3분의 2를 대입한 거니까 9분의 4가 될 것이고, 따라서 두 번째 넓이가 나와요. 두 번째 넓이는 27분의 8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곱해졌느냐? 9분의 8이 곱해졌어요. 얘는 구하는 게 첫째 항 구하는 거, 둘째 항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둘째 항을 구해버렸습니다. 그럼 공비가 9분의 8이고 1 마이너스 9분의 8 9분의 8 분의 첫째 항이니까 요거 1이 아니죠. 요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틀릴 뻔했네요. 자, 얘가 1이니까 요거 1 되고요. 1 되고요. 얘가 3분의 1 요렇게 되는 거고, 밑변의 길이가 x1, x2 요 길이가 밑변의 길이. 그럼 1에서 3분의 1을 빠진 3분의 1 여기 맞네요. 여기 넓이가 3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2 제곱이니까 9분의 4.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에서 3 빠지는 거니까 x2에서 x3가 빠지는 겁니다. 3분의 2, 9분의 6에서 9분의 4 빠지니까 9분의 2. 여기가 틀렸네요. 9분의 2죠. 그래서 얘가 82분의 8입니다. 여기 틀렸어요. 얘가 81분의 8. 그러면은 얘가 27분의 8이 곱해진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분모 분자에 27 곱해주면 27 빼기 8분의 9. 그래서 19분의 9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19분의 9가 되는 거고요. 자,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가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그럼 3분의 2를 넣었으니까 요 길이가 3분의 2의 제곱이 돼서 9분의 4가 된다는 거예요. 요 길이가 9분의 4가 된다는 거고, 요 길이는 3분의 2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가 9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는 9분의 6에서 4를 뺀 9분의 2가 된다는 거고, 9분의 2 곱하기 9분의 4가 두 번째 거 넓이. 얘는 두 번째 거 넓이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가지고 그냥 구해낸 거고요. 구하기 귀찮을 때에는 닮은비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닮은비를 한번 이용해 보죠. 자, 요 밑변의 닮은비가 3분의 1 대 여기 밑변의 길이가 9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앞에 걸 1로 만들어 줄 거예요. 3을 곱해 주니까 1 대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닮은 비가 이렇게 됐으니까 넓이 비는 1 대 9분의 4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 대 9분의 4 여기가 1 대 9분의 4 얘는 닮음이 되지가 않네요. 그죠? 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1 대 3분의 2 그 다음에 1 대 9분의 4 요거는 닮음이 되지 않습니다. 얘는 닮음이 되지 않아 가지고 첫째 항 두 번째 항 구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한 것은 19분의 9. 자, 이 두 문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필수예제 13번 볼게요. 알루미늄 캔을 만드는 어느 공장에서
생산량의 75%가 수거되고 그 중에 80%가 재활용된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알루미늄 캔 10톤으로 이와 같은 재활용 과정이 반복된다고 할 때 재활용되는 알루미늄 캔 총 무게를 구하시오. 자, 10톤입니다. 10톤에서 수거되는 게 100분의 75, 10톤에 75% 수거되고 이 중에서 재활용되는 게 100분의 85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계산해 주면은 1075가 5세제곱 5제곱 곱하기 3 85가 80% 큰일 날 뻔했어요. 80% 재활용 그러면은 100분의 8, 5, 40 7, 8에 56 600 이니까 6입니다. 그죠? 6이 되고요. 그러면은 얘 6이라고 계산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 6톤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고 나서 두 번째는 다시 75%가 수거되고 80%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6 곱하기 약분해서 4분의 3 그 다음에 약분해서 5분의 3 이렇게 되나요? 5분의 4 5분의 4 그러면 4약분 되고 5분의 18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얘가 두 번째 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곱해진 게 5분의 3만큼 곱해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1 공비 분의 첫째 항. 첫째 항이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얘가 첫째 항이잖아요. 그죠? 첫째 항이 10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5를 곱해주면은 5 빼기 3분의 5, 6, 30. 그러니까 15. 그래서 재활용되는 알루미늄 캔의 총 무게는 15톤입니다. 여기서 왜 10이 첫째 항이 아니고 왜 한번 계산한 6이 첫째 항이 됩니까? 하면은 재활용되기 시작하는 건 맨 처음에는 재활용이 안 된 거예요. 한번 해야지 재활용이 된 거죠.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등비급수를 활용하는 문제였다.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정리하시고 밑에 확인 체크도 같이 풀어주세요. 자, 정리 다 되셨으면 밑에 58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체크 5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끈에 매달려 있는 추 A의 위치를 놓으면 30cm만큼 움직였다가 방향을 바꾸어 25cm 움직인다. 이와 같은 추가 앞에서 움직인 거리에 6분의 5만큼 방향을 바꾸어 움직이는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 이 추가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 자, 맨 처음에는 30 움직였고 그 다음에는 30에 6분의 5만큼 갔다가 멈추고 다시 방향 바꾸니까 30에 6분의 5가 두 번 간 만큼 또 간다. 계속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1 공비 분의 첫째 항. 분모 분자에 6 곱해주니까 6 빼기 5분의 180. 따라서 180cm 움직이고 멈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볼게요. H타이어 회사와 S브레이크 회사가 협력하여 도로에서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자마자 속력이 30% 감소하고 이후 몇 초 속력이 30%씩 감소하는 감속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감속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가 시속 108km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자동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에 밟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맨 처음에 속력은 30%, 자, A만큼 속도로 간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100분의 30, 즉 10분의 3A의 속력이 됩니다. 10분의 3A의 속력이 되고 30% 감소한 건 얘는 빠진 거죠. 70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7A만큼의 속력을 가지겠고, 이때 얘가 매 초당 30%씩 감소한다고 그랬으니까 처음에 이동한 거리, 우리 이제 요거 다시 떠올리셔야겠네요.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매 초 30%씩 감소한다 했으니까 요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1초 동안은 이 속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7A만큼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분의 7A에 다시 30%, 100분의 70의 속력으로 또 되겠죠. 그죠? 속력이. 그러니까 10분의 7 제곱의 A 만큼의 속력으로 다시 1초간. 그러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이동한 거리가 10분의 7 제곱 A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계속해요. 그러면은 공비가 10분의 7이니까 1 공비분의 첫째 항 10분의 7A. 자, 분모분자에 10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10 빼기 7분의 7A가 되고 얘는 3분의 7A가 되는데 속력이 시속 108km 이렇게 돼 있죠. 그죠? 108km. 그럼 여기다 108을 넣을 거예요. 108을 넣어주니까 3, 3은 9, 3, 6, 18에서 6, 7에 42, 그 다음에 3, 7에 21, 25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단위가 단위가 좀 달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틀릴 것 같아요. 108을 바로 넣어주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이 속력은요. 미터 퍼 세크로 잡을게요. 초당 킬로미터 퍼 세크 말고 미터 퍼 세크로 잡겠습니다. 여기가 미터 퍼 세크, 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얘는 이동 거리가 미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터로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이동 거리가 미터 이렇게 되겠죠. 1초당 이렇게 가서 거리가 10분의 7A 미터, 10분의 7제곱 A 미터. 그러면은 여기서 얘는 미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A는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 시속 108km를 미터 퍼 세크로 바꿀 거예요. 즉 108km per hour를 108. 자,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면 1000m죠. 1000. 그 다음에 C를 초로 바꾸면 360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00 약분하고 36 약분하면 3인가요? 그래서 30m per sec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럼 요 A에다가 108을 넣어주면 되는 게 아니라 30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70m 이동하고 멈추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등비급수도 등비급수지만 단위를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두 문제 정리해 주시죠. 정리하시고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서부터 연습 문제가 4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연습 문제 4페이지는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겠습니다.